옛날 옛적 춘천의 소양호 근처에는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호수와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양호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수호자는 물의 정령으로 소양호와 주변 자연을 지키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년마다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 인간 세계를 돌아보곤 했지요.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은 수호자가 깨어나는 날을 기다리며 경외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의 봄, 마을에는 유독 길고 험난한 겨울이 지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얼었던 호수는 서서히 녹아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풍년을 기대하며 농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해는 좀 달랐습니다. 호수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젊은 어부인 민철은 어느 날 아침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호수 위로 신비로운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수가 마치 은빛 물결로 덮인 듯 반짝였고, 그 중심에서는 눈부신 빗줄기가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원로들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사람들이 호수로 몰려들자 그들은 모두 그 광경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전설 속 수호자가 깨어난 것이라 믿었죠. 마을 원로 중 하나인 노쇠한 남자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다. 수호자가 깨어났다면 우리는 그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오.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그가 다시 안식에 들 수 있도록 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세우고 봄의 첫 작물을 수확하여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밤, 소양호는 다시 고요함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푸른 빛으로 둘러싸인 존재와 마주쳤습니다. 그 존재는 낮에 보았던 신비로운 빛의 근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그 존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소양의 수호자, 물의 정령이라네. 오랜 잠에서 깨어나 인간 세상을 돌아보려 하였네. 너희들이 나를 맞이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네. 이제 나는 다시 안식에 들 것이니 앞으로도 이 땅과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네. 눈을 뜬 민철은 꿈이었음을 깨달았지만 그 꿈은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감동과 경외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오래된 전설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소양호의 수호자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소양호 곁에서 축제를 열며 수호자를 기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소양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전설 속의 수호자가 바랐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연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시간 전, 전주의 아름다운 한옥마을 한가운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년 윤호가 살고 있었어요. 윤호는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별을 헤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밤하늘의 지도라도 가진 듯 그는 언제나 별자리와 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윤호는 전주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 전설에 따르면 1000개의 별을 올바른 순서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게 소원을 빌 자격을 얻는다고 했어요. 윤호는 그의 특별한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고 밤마다 마을의 뒷산인 오목대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별을 고르는 일은 윤호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어요. 날씨가 흐리거나 달빛이 강한 밤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고, 별들이 자리를 바꿔가며 장난을 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 날들 속에서도 윤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별을 헤아리며 하늘과 친구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윤호의 이야기에 대해 재미있어하며 때로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 오목대로 함께 올라가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는 별자리에 대한 전문가인 마을의 노인 할아버지, 동화에 열광하는 소녀 지우도 있었어요. 지우는 윤호가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며 매일같이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오목대 근처의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그 응원들이 윤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답니다. 계절이 변하고 수많은 밤을 지나며 윤호는 결국 1000개의 별을 올바른 순서로 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의 노력에 감명을 받아 유성우가 아름답게 흐르는 밤의 윤호에게 기쁨의 빛을 내려주었어요. 그 빛은 윤호의 마음속에 깊은 끈기가 있음을 알려주었답니다. 윤호는 하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빌었어요. 바로 전주가 항상 평화롭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답니다. 그의 소원이 전해진 덕분인지 전주는 더욱 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고장이 되었고, 윤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주 동화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윤호의 모험은 끝이 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전주의 한옥마을과 오목대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지금도 밤하늘 아래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작은 도시 광양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푸른 산과 맑은 강물 덕분에 풍요롭고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광양의 수호나무와 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수백 년 전 광양의 한 마을에 기원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원은 자애로운 성품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산책을 하며 자연을 관찰하곤 했는데 특히 산 깊숙이 자리한 거대한 고목을 사랑했습니다. 그 고목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로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기원은 고목 아래 앉아 명상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대한 나무의 뿌리 아래에서 은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놀란 희원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용은 희원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젊은 이여. 나는 이 땅의 수호자 백령이라고 한다. 용은 광양의 자연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령은 매년 봄이 오면 나무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 힘을 마을의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힘 덕분에 광양은 전쟁이 나진 않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나무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 백령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산의 광산 개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숲이 파괴되고 자연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은 용의 간청을 듣고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용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기원의 말을 비웃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설득과 몇몇 마을 어르신들의 지지가 더해져 사람들은 결국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숲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림보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광산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숲은 서서히 회복됐고 고목의 기운 또한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백령은 다시 한번 기원 앞에 나타나 고마움을 표하며 그의 영혼에 광양 땅에 영원한 수호자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하여 희원은 그의 남은 생을 마을과 자연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광양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마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상생하는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담양지역에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면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저 멀리 마을 사람들까지 매혹시켰고 이 숲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나무의 바다라 불리었습니다. 숲속 깊숙한 곳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용소라고 불렀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연못은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잠시 쉬어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못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그곳에 발을 딛는 사람들은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용소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숲속 깊은 곳에서 미처 알 수 없는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이 펴져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숲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양에 사는 용감한 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수였고 그는 대나무 숲속의 용소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을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자신만의 힘으로 그 용소를 찾아내고 진정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수는 아침 이슬이 맺힌 대나무 숲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은 마치 가야금을 연주하듯이 청아한 음색을 냈고 그 소리는 진수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진수는 숲의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상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대나무들과 색색의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맑고 푸른 연못인 용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빛은 초록빛 대나무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윤을 뿜어냈습니다. 진수는 용소에 다가가 한참이나 물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소원을 떠올리며 용소에 조심스레 물을 한 뭉크 뜨고 자신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소가 환히 빛나면서 진수의 앞에 아름다운 용이 나타났습니다. 너의 용기를 알겠노라. 용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더냐? 놀라면서도 기쁨에 가득 찬 진수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용은 진수의 조심스러운 소망에 감동하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용은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담양 지역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행복한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수는 이곳을 통해 성장했으며 그간의 모험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그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로 후손들에게 용기와 꿈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합니다. 대나무 숲과 용의 이야기는 그렇게 담양 지역의 판타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